면적을 제외한 조합원 면적으로만 계산했을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동주택을 보면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191명인데 이분들이 반대 동의서를 내신 사람이 83명이에요. 상가 단독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총 인원으로 보면 조합원의 27%가 반대 동의서를 내셨는데 이분들은 앞에 상가 단독보다 2.4%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5%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인원은 더 많은데 공동주택은 지분이 적기 때문에 상가나 단독에 비해서 머릿수는 더 많지만 인원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총 면적에서는 불과 7.5%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토부나 부천시 농림부를 비롯한 공유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소사 1-1구역 사례가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인원으로 조합원의 인원으로 봤을 때는 50%가 넘어가도 50%가 넘어갈 경우에는 사실 실제 면적을 여기 소사 1-1구역 맨 마지막 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53% 정도 이번에 해당 동의서를 내신 분들이 모두 159명으로 53% 정도 차지하는데 이분들이 전체 면적에서는 74.5%를 차지해요. 나머지 25% 정도가 25.5% 정도가 사실은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런 소사 1-1구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 삼정, 소사 3구역, 기타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상의 면적이 현금 청산을 요구하게 되고 현금 청산을 요구하게 될 경우 과도한 부담이 이미 예상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 자료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첨부 자료를 설명을 하고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법령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개정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그 핵심적인 이유는 첫째, 총회에서 주민들이 현장 참석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서면 결소, 위변조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이 사업에 참다운 주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한편 주민들은 현금 청산을 하자니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업에 참여하자니 사업 환경마저 어려운 데다가 불투명한 사업 진행과 부패로 만연돼 있어서 진퇴양난이 기로해서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현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이 일부 제한적으로 개정되었고 모법, 도정법이 변화에 따른 부천시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부천시 조례안은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의 절박한 사정을 일체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고 민간 갈등은 더욱더 첨예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를 지울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와 현장의 사정을 깊이 있게 헤아려서 개정안을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같은 법 제4조의 3, 제4항 개정에 따른 내용들인데요. 부천시 조례 개정안 9조 2항, 3항, 4항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제9조 2항에 대한 검토를 우선 하겠습니다. 부천시 조례 개정안 제9조 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박스 내용을 보시면 법 제4조의 3항, 제4조의 3, 제4항, 제1호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해당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고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내용은 추정 비례율 80% 미만과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개정안 제9조 2항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개정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례율이라고 하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례율 산출 공식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개발 사업 이익에서 총 사업 비용을 빼고 난 것을 종전 토지 건축물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것을 100으로 곱해서 백분율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환산한 값은 사업이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입으로 추정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100% 이하가 될 경우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10억짜리가 내가 개발하기 전에 그 땅값과 그 주택값을 합쳐서 10억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추정 비례율이 100%가 될 때 사업을 하고 나서도 10억이 유지된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비례율이 80%다. 그럼 10억짜리가 개발을 하고 나면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2번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추정 비례율의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데요. 추정 비례율은 사업 완료 및 청산 시까지 사업 비용의 증감 또는 분양 대상자의 변동 등 다양한 변수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비례율이 더 떨어지는 거죠. 또 분양 수익이 떨어져도 추정 비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발표해 왔다는 점, 이 과정에서 개발 추진 세력들이 주민들을 사업에 동참시키기 위해 사업비를 낮게 책정하여 사업성을 부풀리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차차 사업비를 상승시켜가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기만해 왔기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의 사례를 보면 사업 초기에 비례율이 120%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100%로 떨어지고 다시 80%로 떨어지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막판에 가서는 75%로 떨어져서 그렇게 그 추정 비례율이 추락한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가 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상황들이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비례율이 120%에도 75%로 추락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12억 원이던 것이 사업부 7억 5천으로 한 5억 원 정도 추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거고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익성, 다시 말해서 과도한 부담을 판단하는 준거로 추정 비례율을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추산한 추정 비례율을 근거로 추정 비례율 80% 미만인 경우로 조례안을 제정한다면 부풀려진 사업성에 근거하여 과도한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정 비례율이 100% 이하일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사업성이 없을 경우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추정 비례율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에서 산정해야 할 것이며 10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부천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사업 참상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라고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재개발구역의 실정에 무지하거나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표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 반대자의 인원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일 경우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재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7, 80%를 차지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첨부 자료 1,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부천 소사 1-1구역 태산 동의자 현황 분석을 참조해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그것은 삼정 1-2구역이나 지금 현재 다른 구역을 조사해 보셔도 지금 반대하고 계신 한 40% 정도만 분석해봐도 이미 50, 60% 이상을 훨씬 상회한다라고 하는 면적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이 없어 지분이 적은 조합원보다 지분이 큰 조합원이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큰 지분을 차지하는 조합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대하는 현상 때문에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사업에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숫자보다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차지하는 면적 비중이 추가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 수가 3분의 1 이상만 되어도 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만 사업에 반대해도 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50% 이상이 현금 청산을 요구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개발구역 총 면적의 50% 이상이 현금 청산을 요구하게 되면 그로 인한 과도한 대출 지대가 발생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금 청산을 받고 빠져나가는 조합원으로 인해 조합원 분양분은 줄어들고 일반 분양분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일반 분양분의 미분양 사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켜 더 많은 추가 부담금을 떠안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은 3분의 2 이상만 돼도 그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훨씬 넘는 면적이 반대를 하고 그로 인해서 현금청산을 그렇게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1금융권에서도 사업성이 없어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2금융권 가서 10%가 넘는 과도한 이자를 지급해 가면서 하는 대출을 받아서 끌어오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이런 경우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헤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현금 청산을 받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그 분양분의 미분양 사태의 위험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이런 도미노 현상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사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요구사항은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근거로 부천시 개정입법 조례안 제9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추정 비례율이 100% 미만이거나 해당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찬성자가 3분의 2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누가 더 합리적인 안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시 개정입법 조례안 제9조 3항에 대한 검토. 부천시 조례 개정안 제9조 3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4조의 3, 제4항 제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 갈등 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해당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반대자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 제9조 3항의 문제점은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조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편 조사를 할 거냐 아니면 투표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 응답자, 투표자의 50%로 할 거냐 아니면 찬성자 50% 미만인지 반대자 50% 미만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불명확하게 돼 있어요. 조례 개정안에 비추어 보아도 해산을 어렵게 하는 조례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제가 212의 임시의 그 속기록을 보니까 정방진 그 우리 과장님 뭐 그 서울시나 안양시 사례가 뭐 그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양시나 서울시는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정비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9조 2항이나 3항이나 동일하게 찬성자가 50% 이상인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9조 2항은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해산하게 되어 있고 3항에 가서는 또 반대자가 50%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그 안양시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광명시 사례를 보면 최근에 6월 3일 날 광명시 10구역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권자가 528명이었고 투표자 수가 435명으로 82.4%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찬성자가 215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자가 그보다 많은 220명이 나왔는데 이 투표 결과를 보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로만 놓고 보면 50% 이상이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자가 그 50% 이상 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를 적용해 버려서 반대자가 전체 인원의 50%가 안 되었다고 직권 해제를 거부해서 첨예한 지금 민관 갈등이 초래되고 있고 재판으로까지 이게 갈 공산이 큰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사업 반대자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앞서 9조 2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3분의 1 이상만 되어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이미 노정된 상태임을 간과하고 조합원 과반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탁상 행정일 뿐만 아니라 100분의 50 이상을 확인하는 주체가 사업에 찬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반대자가 확인케 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해산을 더욱 어렵게 하려는 부천시의 음모가 숨어 있어 부천시가 주민의 편이 아닌 건설 자본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검토한 문제점과 타 지자체, 서울시와 안양시 사례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주민 요구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요구안은 안양시에서는 서울시하고 다르게 좀 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냥 추진 사항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가지고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일몰제까지 정확하게 이게 뭐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놔서 제가 일부 그런 부분들을 도입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주민 요구안은 법 제4조의 3, 제4항, 제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사항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당의 정비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찬성자가 3분의 2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잠깐만요. 첫째, 최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두 번째, 최초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시행 인가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세 번째, 최초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단 도정법 제46조에 따라 분양 신청이 완료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4.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만료 상태로 1년 이상 지속하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나 조합 운영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제 설명은 다 드렸는데요. 찬성하시는 분이나 또 사업체나 기업이나 또 지방 정부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업 환경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업이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지금 총회가 진행될 때마다 주민들이 현장 참석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우리 찬성자 대표분께서 무슨 객관적으로 이걸 우리 추정 분담금 시스템이고 뭐 찬반 해가지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데 총회 자체가 참석하는 조합원이 진성 조합원인지 아닌지조차 주민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OS위원과 영업깡패들을 동원해서 일체 접근도 못하게 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어디나 이게 조작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원미 6비구역 같은 경우가 저희 구역이었는데요. 3심까지 가서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도 그래서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개정안에 이런 내용들을 현실에 근거해서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체적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그 점을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충분히 좀 헤아려서 이번에 되도록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직권 해제를 하고 보다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구체적 사업의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추정 비례율을 80%에 대해서 100%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우리 찬성하신 쪽에서 간단하게 다시 의견 듣고 정리해 주실까요? 대표님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기본적 조회가 좀 있으신 것 같고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다. 근데 지금 쭉 얘기를 들으면서 한 5-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소사 1-1구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사실적인 내용이시고 잘 조사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도시축조법을 조금 간과하신 부분이 있다. 사업이 가는 구역들은 단순하게 조합원 50% 이상, 75% 이상이 아니고 전체 토지 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 사업이 간다. 조합 설립 때부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간과를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 찬성자의 50%, 즉 말씀하신 논리로만 얘기를 하시면 전체 면적의 과반수 이상들을 대지주들이 가지고 있으면
회사법 할 때 당시에 사업 찬성 이 조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을 찬성하셨던 제지주들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셨다라고 하면 이미 그 조항에 적용받아가지고 해상이 됐다. 일단은 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현금 청산의 절차 방법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문제점이 있다. 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금 청산이라는 거는 이제 도시정비법에서도 아니 있죠. 왜 없습니까? 다 해서 이 가만히 계세요. 순분하게 평가를 하고 이의 신청 받고 이 소유자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다. 아니 잠깐. 네 그런 내용이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현금 청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정 그리고 유죄 저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늘 원성 높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성 높이지 마십시오. 자, 비례율 100%를 갖게끔 해야 된다. 죄송한 말씀이시지만요. 비례율 100% 이상이 됐다. 그러면 110%, 120%다. 그럼 나머지 10% 추가되는 10%, 20%에 대해서는 그거는 법인세로 또 나중에 또 다 조합원이 돈을 내야 됩니다. 세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 분담금이라는 이 비례율에 그 90%다, 80%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가는 이유는 결국은 이 재산이 10%, 20% 까이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일반 분양가하고 차익으로서 보존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례율이 뭐 100%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씀은 약간 그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약간은 좀 없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례로 왕십리 말씀하셨는데 왕십리는 조합원 한국에 1,500명이에요. 넘습니다. 3천억을 조합원들끼리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비례율이 100%, 70%, 50%, 70% 떨어진 거지 그게 사업성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님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그 망팀 상구역 제가 상사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조합원 간 싸워서 이 장기간 조합원들 3천억을 뽑았어요. 조합원들이 이 장기간 이제 다른 데 근데 그 기간 싸운 거예요. 싸우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갖다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숫자에 불과한 그 의미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비례를 근거로 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비례율이 그렇게 만들어진 비례율들이 결국에는 우리 지금 그 사업부만 하더라도 평당 뭐 300, 5, 60이면 질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다 올라가면서 사실 비례율이 추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비례율을 근거로 해서 80% 미만이라고 그 규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핵심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실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결정권을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비례율 80%라고 하는 낮은 걸로 말도 안 돼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걸로 발목을 잡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면적이나 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때 지금 그 비례율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뭐 비례율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는 비례율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25%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할 경우에 주민조사만 들어간다면 이것도 80%로 할 거냐, 90%로 할 거냐, 100%로 할 거냐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주민들이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비례율을 발목 잡지 말고 어차피 100% 이하면 사업성이 없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주민들에게 스스로 여러분들도 자꾸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는 가시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뭐 찬성 이유를 대시는 거 당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의 아까 소사 1-1구역 사례 보듯이 25%밖에 안 되는 분들이 이미 50% 가까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나 전체로 봤을 때도 이미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남아 계신 분들도 찬성을 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가면 재앙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좀 자제를 좀 해주시네. 네. 여기 우리 의원님도 뭐 양쪽 편에 토론 다시 구조 사막을 좀 더 얘기해 보시죠. 구조 이하는 뭐 80%로 할 것이냐 100%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반대 지금 이
이한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작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머릿수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만 하는데 이게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사실은 여기서 확인을 했다시피 뭐 30-40%만 넘어가고 이미 50-60%에 육박하는 그런 반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결국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청 단계에서 현금 청산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현실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 이 사업들이 과도한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시고 아니 사업 구역마다 다 상이하게 나가는 네, 거의 같아요. 거의 근데 예. 우리 법령에서 토지 등 소유자하면 토지의 50%, 소유자의 50%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50%를 지들이 정한 거예요. 아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50%, 찬성하시는 분이 50% 이상이면 하는 거고 예, 그게 이제- 못하면 못하는 네, 거다. 근데 이제 그래서 민주적인 원칙을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거지 이걸 뭐 어느 편에 서서 이걸 만드는 건 아니고. 그거는 알겠는데 그런 것들이 갖는 기계적인 적용 방식이 결국에는 이미 그 과도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미 그 선은 과도한 부담이 이미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30% 3분의 1만 넘어가도 이미 많은 부분들이 대지주들이 이 부분들을 면적의 50% 이상이 반대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아니 근데 시에서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는데 없는 놈은 조합으로 안 하는 의장님 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까? 비례율 문제하고 근데 상담자가 비례율을 아까 얘기대로 우리 반대 신문은 100%를 요구했는데 그 100%가 좀 과도하고 80%라도 20-30%는 일반 분양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일반 분양분은 어떻게 이게 충당이 된다는 거죠? 아니 자 근데- 보세요. 아니 조합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 차액이 보통 우리가 일반 분양가가 1,000만 원이다 하고 조합 분양가 800이에요. 보통 20-30% 갭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재산 자체가 20-30% 차이 난다, 10% 20% 차이 난다 하더라도 비례비례 구조, 사업의 구조 지금 뭐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을 다 기입을 해주셨는데 충분하게 지금 아까도 하시고 인지를 하신 것 자체가 비례율의 그 10% 20% 차이는 충분하게 사업성의 수익과 지출 구조를 가지고 충분하게 커버가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게 사업성이 있고 일반 분양분이 네. 잘 팔려나가서 일반 분양 가격을 다 그 수익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구조면요. 네. 사실은 현금 청산자가 많아도 사업 찬성자들은 눈두컴포가 안 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왜냐? 조합은 분양가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는데 반기죠. 근데 사업성이 없고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조합은 분양을 최대한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대기업들이 삼성 같은 경우가 신정 2-1구역 같은 경우에서 최소한 그 조합원 분양분을 80% 이상 받아라. 그러지 않으면 이걸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그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가 일반 분양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본인들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그 경제 뉴스만 제대로 보더라도 아니 요까지 설명드릴게요. 경제 뉴스만 보더라도 사실은 요즘에 뭐 작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저금리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통해서 계속 잠깐 반짝했던 거고 이미 그런 것들이 분양이 안 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미 전문가들이 계속 기사를 쏟아내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매수보다 공급이 과도하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시 집행부와 의회가 이 부분을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찬성 반대자 입장에서 찬성분들하고 갈등을 겪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찬성자까지 포함을 해서 잠깐만요. 찬성자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모두의 제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에서 아니 그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이사님 그런 설명이 너무 길으셔서.
그러면 지금 3분의 1 이상, 지금 3분의 1 이상이 뭐 50% 정도의 어떤 반대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성이 없고 사업이 갈 수가 없고 그게 입증이 됐다. 그래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30% 이상만 내지는 40%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가면 안 된다. 이걸 전제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간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반대들도 있죠. 있어서 문제가 돼서 뭐 어디가 문제가 됩니까? 과도한 그 분담금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지. 어디가 문제가 제가 됩니까? 아까 왕섭리 같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다 그런 상황이 가리를 유탄 같은 경우도 보고 서울시에서 그거를 자기가 아니, 서울시에서 특정 잠깐만요.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 자체. 제가 볼 때는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자, 특정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그게 마치 전체 사례인 양 말씀하시면 말 그대로 그게 뭐 어떤 비논리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최근에 우리 부천시에서도 관리 처분이 되고 이주가 되고 그 한 구역이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그러니까 한 40% 이상이 되는 그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어서 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전제를 항상 어떤 이 중립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자 사업성 비례율 100% 80% 충분하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전제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례율이 80%다 100%다 큰 어떤 그 의미는 없다. 그만큼 비례율이라는 걸 가지고 충분하게 사업 수익과 지출과 구조를 맞추면 된다라는 부분이 전제가 돼서 말씀을 충분히 하신 것 같고 이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논리를 반사다라는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특별한 어떤 그런 망팀 사례를 자꾸 가지고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당신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이 자막이라고 하지 아니고요. 자. 네. 상원 저 대표님들 저거 왕김정은 이 양반이 너무 잘하는 아니 저기 추정 그 잠깐만 추정 비례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찬반 이게 충분하게 개진이 되니까 딴 데로 넘어가시죠. 구조 3항. 아예 그냥 한국에서 삭제하는 어차피 수치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요. 굳이 그거 따지느라고 용역하고 뭐 이러느라고 고생하느니 추정 비례를 빼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데 아니, 누가 뭐 현칙이에요? 아니 이게 일단 네,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무시하게 근데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주민들이 지금 그 뭐 이걸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업에 도움이 되고 사업에서 수익성이 있는데 반대할 바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추정 비례율은 제가 봐도 아주 좋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아니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죠. 자, 객관적 기준은 주민들이 삼자야. 스스로 재산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가 그걸 판단을 제가 들었어 우리. 그동안 많이 싸워보셨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의원님이 저 사망에 대해서 또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찬성자가 동의를 받느냐 반대자가 동의받느냐에 따라서 얘기하시고 프로테인 아까 뭐 3분의 2 얘기하신 거고 지금 50% 얘기한 거고 이때 찬성자 반대자 그거를 좀 의견을 서로 좀 얘기하시면 의원님 참고하시겠네요. 일단 반대 측면도 말씀하시죠. 연정 얘기 자꾸 하는데요. 시에서 반대 저 외에는 시의회가 주관한 계속 부분을 시키를 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 시 제가 의원님이세요. 시의원이거든요. 제가 시의원이라서요. 의원님이 지금 제가 시의원인데 시의원상이 아니 해당 위원회가 아니라서 밖에 있는 건데 궁금해서 여쭤보죠. 그 자꾸 면적 얘기 하잖아요. 면적 50%가 넘고 뭐 반대가 70%다 이렇게 하는데 항목에 면적 넣을 생각은 왜 안 하셨어요? 법적으로 위임된 사무 이상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 사무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면접? 네, 예를 들면 지금 반대자가 이게 지금 토지 등 소유자의 50%라고 네. 쓰잖아요. 네. 토지 면적 소유자 50%.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50%를 지닌 사람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기 잘 보면 바로 그 지점이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바로 그거를 주민들이 요구. 사실 면적으로도 왜냐하면 이게 머릿수만 많다고 해서 예전에 좀 더 소사일다 부천역 바로 앞에 있는 자유시장을 낀 지역에 해제할 때 뉴타운 해제할 때
해제할 때 그걸 기준으로 삼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따져봤더니 작은 면적은 투자 목적이 많고 큰 면적은 주거하는 사람이 많고 이런 현실이 있는데 그걸 잠시 기준으로 삼았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주민들은 사실 도정법 모법 자체에서 할 때 오히려 면적으로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과소필지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작은 뭐 2, 3평 뭐 이런 도로지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머릿수로만 해가지고 50%를 넘길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면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모법에서 그거를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 얘기는 건설자분의 논리만을 사실 논리 앞에 의회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자치단체가 마시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주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 언제부터 사셨어요? 아니 잠시만요. 그런데 백년전부터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면 유세선 씨는 이해강대자도 아닙니다. 아이 시끄러. 잠시 제가 윤재성 위원장님한테 여쭤본 거 아니고 이렇게 떠들면 어떡해요? 여기 찬반 의원님들 서로 이렇게 잠시만요. 장소가 아니고 전 의견을 국장님한테 내겠습니다. 나가서 한번 붙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린 건 국장님이 조례안을 낸 당사자잖아요 지금. 그래서 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에도 그 비대위가 이길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재산의 주주총회처럼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주권을 대행사하는 게 일반적 민주주의에 맞는데 많이 가진 사람이 내 땅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게 일반적 민주주의 논리에 맞는데 잠시만요. 저 선생님한테 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라는 단순 숫자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면적으로 계산할 거냐 단순 면적으로 그럼 단순 면적을 가진 것도 이번 조례안에 넣으면 어떠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토지 등 소유자 그것에 대한 애초 제안했던 시 입장이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피동 토지 면적도 수요자는 들어가잖아. 있어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지금 언급된 데가 없고 다른 시군도 사례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임된 법률적 사무를 위반했다고 이게 위배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그 토지 등 소유자 50%니 30%니 이렇게 거기에다 컴마 찍고 똑같은 노어로 하나 더 넣으면 예를 들면 면적의 50%를 가진 사람이 반대하거나 이렇게 넣으면 근데 자 그 잠시만요. 반대 의견에 대해서 아니 잠시만요. 저 국장님한테 여쭙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수영 선생님한테 여쭙은 게 아니라고요. 저는 국장님한테 지금 잠시만요.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여기 지금 자리에 아니, 발언권이 없으신데 아니 지금 시의원이라는 자격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러한 의견을 주시려면 여기에 정확히 우셨어야죠. 아니 그 어차피 제가 어차피가 아니죠. 그러면 권한에 위임된 법률에서 권한된 위임된 사무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자리에서 그걸 좀 의원님한테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개통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그 시의회 가서 하십시오. 아니 제안하셨잖아요. 법률 아니 이거는 국민들의 역할인데 그 시의회 하셔야죠. 법률 용어도 지금 별도로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진짜 하시죠. 아니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직답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니 그리고 오늘 회의 주제가 못 됩니다. 그거는. 아니요. 의회에서 그리고 자, 아니 시의원님께서 상위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 시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의회법이 이제 주자치법이라는 거지. 어쩌가지고 상위법부터 무시하고 그냥 이제 시의회는 시의회 가능합니까? 아니 그만하자고. 저기 그만 해산할까요? 궁금하셔서 이제 여쭤보신 거니까. 시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정재현 정재훈님, 도당동이 제가 나와버린 정재훈님이. 정재훈 시의원님. 저러니까 도당동 회사인데. 식당이나. 한번 가시죠. 좀 설명이 좀 길어요. 설명이 길어. 의원님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제3을 쓰고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다 걸렀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 부분이 네, 대단히 그건- 중요한 문제라고 네, 보는데요. 참고로 할게요. 그러니까 위임된 권한을 위반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를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거는 각 자치단체가 어떤 사항을 어떻게 넣을 건지는 각 자치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단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신 유진호 건데, 대표님, 저희가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입법 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네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네,
우리가 최초로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 없다 하더라도 네. 상위법에 그 위반이 안 되면 그렇죠. 넣을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변호 자문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헌법에 의한 어떤 법체를 체제를 가지고 각각 분야로 어떤 모든 어떤 이 행위들이 이루어지는데 헌법에는 이 대한민국 주민이면은 행복 추구권이 있고 주거 안전권이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자 대지주들은 특정의 어떤 권한을 더 가져가고 소지주들은 그 권한을 갖다가 약화시키고 이게 행복 추구권, 주거 안전권을 갖다가 보장할 수 있는 겁니까? 보시면 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상당히 헌법 체제를 갖다가 위배하신 부분이 좀 없잖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통과시켜서 국회의원들이 각 분과에서 이 검토를 한 것 자체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다 검토한 내용들입니다. 법 자체가 수립될 때부터도 상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자 대한민국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표권 2개 가져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투표권 하나 가져라. 주제에 맞지 않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제에 맞지 않는 게 주제에 맞지 않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일리가 있으신 주제에 말씀이 그런 경우가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일 때 필요한 건데. 도시민 아니 재개발 얘기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잠깐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기본적인 거는 이거는 사유재산을 갖다가 침해할 수 없으니 특별법을 규정해서 나라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특정 집단들이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나의 수용 권한, 사용 권한을 준 특별법입니다. 일반적인 사유재산을 내가 시행하고 내가 갖다 짓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개발 사업이 아니고 요거는 주거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국책 사업이 국가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법률적 지식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가지고 간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을 할게요. 네. 저는 이 사업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업이 정비구역 등의 추진 사항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아니 딴 말씀하지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걸 만들게 된 취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그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국책 사업이 아니냐. 모르게 말을 자를까? 국책 사업 맞아요. 맞는데 맞아요.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절대 다수가 네. 이 사업을 통해서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서 그동안 10여 년 해왔지만 네. 재정 착률이 채 20%도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공익성을 실현할 수도 없고 공공성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으로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산하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집권을 해야 조항으로.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넘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은 이제 16개밖에 안 나.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거는 사실 이렇게 좀 첨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기회를 가졌는데요. 양쪽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여기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결론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생각하시는 부분만 여기서 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쪽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다독거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모색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그게 반영되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사실 1시간 이상 지났는데 한 10분씩 간단하게 마무리 정리 하셔가지고 좀 못하신 게 있으면 그래서 정리하시자고요. 상황이 튀어나와지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 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행정이나 의정이나 앞서가는 도시예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정재훈 의원이 얘기한 면접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지자체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게 꼭 상위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러면 우리가 그 자문을 의뢰를 하면 변호사도 법제처 같은 데 또 이걸 유권해서 내릴 거라고.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할 거니까. 이거는 어쨌든 넘어가고 구조 상황에 대해서 설정자를 할 것이냐 반대자를 할 것이냐를 그 논리를 설명을 하시라고요. 올해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그 대전단체 구조 사망 문제점과 관련된 정리 내용들과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모든 구역들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실을 조사를 해보시면 30-40%만 사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면적만 해봐도 이미 많게는 7-80%, 적게는 5-60% 이상이 다 전체 면적의 이상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이미 예상이 되는 거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저는 굳이 50%까지 하는 거는 너무 더군다나 반대자가 50% 이상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해산을 발목 잡기 위한 방법이고 서울시나 안양시에 비교해 보아도 아주 더 후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안양시처럼 오히려 좀 더 구체적으로 매몰 기간까지를 명시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요청한 방법을 최대한 좀 받아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 좀 안양시는 왜 구조 사망이 반대자의 50% 네. 이렇게 돼 있나요? 국장님? 아니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죠. 안양시가? 찬성자를 확인하라는 거지. 그렇죠. 반대자가 아니라. 우리랑 반대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양시 왜 그렇게 돼 있냐고. 반대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의원님들 이런 점도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해당동에서를 쓰면 매몰비용을 물 거라고 하는 겁박을 계속하니까 사실은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서워서 안 쓰신 분들이 약 1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거짓 사실들 자꾸 유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된다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50%로 할 경우에 이미 토지 면적의 60-70%가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곳도 이미 아까 확인했듯이 소사 1-1구역이 이미 전체 74%를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준 자료 입법안을 보면 구조 사망이 이 제일 끝에 부분 사업 반대자가 1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유재선 대표님이 준 자료가 이게 제가 법률 조례에 발치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안양시 사례도 사업 창설자가 10분의 50 미만일 경우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거는 서울시하고 안양시하고 틀리게 우리는 이렇게 있냐는 얘기예요. 네, 해산 요청이 3분의 1로 되어 있고요. 3분의 1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해산하는 걸로 있는데 거기는 특정 구역, 예를 들어서 지역 5도지구, 또 문화재 보도지구, 문화재 보호지구 이렇게 돼 있는 구역으로서 그런 구역, 그러니까 공적 제한이 있는 구역은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역에 대해서 이제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안양 사례는 제가 아니, 지들이 조례안낼 때 안양 사례는 조사가 안 됐었어요.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지자체 다른 사례를 봐도 구조 사망은 사업 반대자가 100분의 50보다는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 50으로 가야 지극히 가능할 것 같은데? 목적을 달성 못하는 거니까 반대하시는 건 50%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시에서는 그걸 이제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50% 가만 이상 가만 이상 예를 들어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 목적을 어쨌든 알았어요. 그런 의미로. 무슨 대문이 알았어. 적절한 대답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는데요. 네, 아니 근데 알았다고. 자, 우리 팀장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인지했다. 예. 자, 오늘 상호 의견들을 충분히 나누신 것 같은 사실은 사례라든지 집행부나 시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좋은 안을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산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그냥 깔끔하니 정리가 됐습니다. 안 아파요. 왜냐? 이 제품 TLE-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이걸 먹고 나서부터 한 2주 정도 먹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일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많이